네, 전국의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주간 바둑학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껴서 한번 쉬게 됐는데 이게 한번 쉬니까 또 계속 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는 기다려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2주 쉬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안 하냐고 문의 전화를 많이 하셔갖고 부랴부랴 이번 주부터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자, 지금부터 주간 바둑학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질문이 좀 쌓여서 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쉬운 것부터 좀 골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제가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제가 추석 특집으로 정석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다행히도 좋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선 정석의 원리가 그런 거였구나. 왜 손을 자꾸 빼는지.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너무 뜬금없이 손을 빼서 이게 좀 정신없다 이렇게 이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손 빼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후련한 맛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상하게 정석에 대한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흑이 백이 지금 한 칸을 굳혔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돌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이란 변이죠.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으로 가는 것과 중앙으로 가는 거.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원리에 대한 걸 물어보셨으니까요. 이 중앙이라는 지역은 변을 뺏기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앙을 둬야지 내가 이 변에서부터 중앙까지 모양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변을 뺏겨버리면은 이거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대국의 순서가 항상 이 귀를 먼저 둡니다. 변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설명드릴 게 또 있긴 한데요. 이 귀를 뺏겨버리면은 아무리 변에서 자리 잡았다고 쳐도 이 집 자체가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이 모양 보시면 들어가는 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귀에 두고 귀와 변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귀를 먼저 두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변에 돌아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중앙을 두는 것과 변에 두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중앙을 왜 안 두냐라고 하는 것은 변을 뺏겼을 때 집을 뺏겨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주신 게, 예전에 바둑 책을 보면은 다 이렇게 1선, 2선, 3선에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두는 것은 높게 두는 것이 됐죠. 높게 두는 게 되고, 낮게 두는 거는 최근에 AI 정석으로는 잘 안 두어지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예전에는 3선에는 실리선이라고 했고 4선은 세력선이라고 해서 실리를 좋아하면은 3선을 두고요. 세력을 좋아하면 4선에 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가 됐잖아요. AI 시대에서는 모든 게 다 이제 통계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로 쫙 입력을 해서 거기서 가장 이제 승률이 높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로 돌려보니 3선에 벌리는 것과 이 4선에 벌리는 것을 승률을 따져보니까 높게 두는 게 승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굳힘은 날일자, 벌림은 4선 높게. 네. 이게 가장 승률이 높은 조합이다라고 해서 다른 것들보다는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면 무조건 나쁘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쨌든 날일자 굳힘과 벌림 높게를 이렇게 합쳐서 하시면은 승률이 다른 것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오늘 질문들이 이제 많이 왔는데, 정석의 방향과 간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돌이 하나가 있으면은 2칸에 벌릴 수 있고, 돌이 2개가 있으면 3칸에 벌린다라고 합니다. 1, 2전, 1, 3전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석의 방향과 간격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이치상으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정석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죠. 돌이 하나 있을 때 일단 세 칸으로 두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프로들 얘기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두 칸만 벌려도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칸이 제일 안전해요. 우리가 이 한두 집 더 벌려고 멀리 벌리면은 상대가 훌러덩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잡지 못하면 내 집이 다 깨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한 두어 집 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좀 좁혀서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돌이 하나가 있을 때는 두 칸이 정수인데 높게 두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기본형으로. 참고로 기본형이란 뭐라고요? 그게 무조건 옳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정석에서도 살짝 나오긴 했죠. 돌 두 개란 무슨 뜻이냐? 돌 두 개란 이렇게 세로로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은 돌 두 개가 있을 때는 세 칸을 도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대가 들어와도 끊기지가 않아요. 두 칸의 벌림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돌 두 개가 있을 때도 왜 세 칸을 두라고 하냐면은 역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요 돌이 연결이 되고요. 위에서 둘 때도 끊어지지 않는데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뭐 정말 별의별 수가 많이 나오던데 흙이 어디 둘까요? 네, 붙이고 젖히고 끊으면은 단수를 치더라도 늘게 되면은 팩이 여기를 뚫을 수가 없죠. 단수 치면은 위아래가 맛보기로 역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틀리시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사선에 두면은 나는 밑으로 3선에 가는 거고 상대가 3선에 두면 나는 4선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건데 응용형을 말씀드릴게요. 돌이 하나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은 세 칸. 질문 주신 거는 실은 이 모양입니다. 자, 나리자로 이제 굳힘을 했는데 우선 실전 때는 이게 중앙으로 뛰어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처음 배우실 때 혹은 아직 한자리 급수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9급, 7급 이런 분들은 두 칸을 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뛰어야 되는 거냐. 이제 그게 아시는 분들은 뭐 고민하실 게 없죠. 변으로 뛰는 거죠. 근데 이걸 아주 구분이 잘 안 돼요. 바둑을 가르치는 꼬마이들한테 해보면은 나리자로 걸치면 나리자 굳힘을 해봐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어디 하는지 알아요? 나리자 굳힘은 여기 어디죠? 여기가 나리자 굳힘이죠. 근데 바둑을 처음 배우는 꼬마이들한테 나리자 굳힘을 설명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 해봐라 라고 하면은 10명 중 7명은 다 여길 둬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도 나리자 이것도 나리자니까 그게 그거 같거든요. 헷갈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두 칸 벌림이 이 형태이긴 한데 이것도 두 칸 아닌가 헷갈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자, 질문 주신 분은 붙이고 젖히고 자, 늘고 흙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벌려야 돼요? 세 칸을 벌려야 돼요? 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두시겠어요? 네. 이 형태는 세로로 두 개가 돼 있으면 세 칸을 두라고 했죠. 근데 약간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칸만 벌리시는 게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세 칸을 두게 되면은 들어왔을 때 넘는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는 넘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젖히고 백이 끊을 때 단수 치게 되면은 좀 전과는 달리 이 협공 간돌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 백이 있다는 기본형에서는 어긋나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돌이 하나가 있으면 두 칸만 벌리시는 거고 옆에 뭐가 있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딱 두 개가 나란히 딱 서 있을 때 그때 세 칸을 벌린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알아볼까요? 자, 다음 질문도 이번에 역시 추석 때 정석에 대한 질문이 강의를 해서 그런지 참 많았는데요. 자, 흙이 좀 그림을 보시면은 흙이 나리자 걸침을 했는데 백이 세 칸 협공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통 협공을 하라 그러면 한 칸 협공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실전대에 다 똑같이 두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죠. 상대방이 102에 세 칸 협공을 해왔는데
그래서 어떤 정석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석의 이 가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2만 가지 정도 됐는데 한 10년 후에 프로가 된 후배들에게 인터뷰한 걸 들어봤더니 한 3만 개 정도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석이라는 게 이제 많다라는 건데, 하지만 제가 추석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3만 개 다 쓰나요? 프로들도 쓰는 게 한 10개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숨어져 있는 내용은 더 많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걸치게 됐을 때 나랫자 굳힘이 있고 협공이 있는데, 나랫자 굳힘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랫자 굳힘의 목적은 선수를 잡고 다른 곳에 두는 게 목적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협공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선 세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협공을 할 때는 항상 반대쪽에 내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협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한 칸 협공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끔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세 칸 협공이 은근히 나오는데요. 세 칸 협공은 일단 어떠한 때 사용을 하냐면은 상대 벽이 좀 많을 때 사용을 합니다. 원래 프로들의 바둑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바둑이 되게 단순하고 쉽다면 누구나 다 1급이 되게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협공은 원래 공격과 세력 확보가 목적인데, 지금처럼 이게 상대 세력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역으로 견제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칸을 이제 협공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원래 여기만 따지면 물론 백이 나쁠 건 아닙니다만 전체로 보면은 5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5, 6, 7, 8대 1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흑이 더 유리하죠. 따라서 이런 걸 피하고자 프로들의 바둑 기준에서 세 칸 협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공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견제용. 뭘 견제한다? 옆에 세력을 견제한다. 자, 이런 경우에 흑의 정석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한 칸을 협공을 하던, 두 칸을 하던, 세 칸을 하던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뭘 안 두셔야 되죠? 뭘 안 두셔야 돼요? 한 칸 뛰어 나가는 수는 어떤 경우에도 두시면 된다, 안 된다? 두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둘 수 있는 거는 3, 3에 들어가든지 양걸침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3, 3에 들어가는 것보다 양걸침이 더 쓸모가 많습니다. 거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걸침이 AI에서도 이 모형에서 더 많이 추천을 받습니다. 자, 그럼 백이 나가는 방법이요. 실제로 대구 가실 때는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바둑에서 나쁘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뭐라고? 정석 때 제가 이번 추석 때 말씀드린 건데, 나쁜 거 두 가지. 첫 번째 미생마가 되는 거, 두 번째 돌이 갇혀버리는 거. 따라서 백이 이쪽으로 가서 딱 갇혀버리면은 이게 좋고 나쁜 거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쁜 겁니다. 나가셔야 되는데, 나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돌이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반대쪽으로 나가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프로 기준에서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여기 붙이는 거니까, 일단 붙이는 거 보겠습니다. 붙이면 일단 젖혀라라고 하죠. 젖히고. 그러면 일단 늘어야 됩니다. 늘면은, 일단 귀니까 3, 3에 들어갑니다. 백이 막는 게 두 가지인데, 이쪽을 협공을 했죠? 반대로 막아야 돼요. 넘는 건 당연하고. 넘는 거 당연한데, 여기 젖히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냥 둬야 되고. 치받고 막게 되는데, 이 형태가 백이 약점이 있어요. 흑이 석점머리 때리면 백이 막지를 못해요. 왜 못 막을까요? 끊고 한 점 잡으면 좋아할 게 아니죠? 딱 끊겨버려서 백이 그냥 대책 없이 망해버립니다. 따라서 백은 여기 지켜야 되고요. 흑도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 돼요. 백도 이제 지키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는 게 정석이긴 한데, 여기만 놓고 따지면은 흑이 무조건 유리해요. 근데 여기서 백이 실리를 잃었는데, 여기 실리는
사실 이쪽의 모양과 비교하시면 물론 흙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엇비슷하죠? 그런데 흙의 이 세력과 백의 이 세력은 어때요? 백이 훨씬 좋죠. 네, 누가 봐도 백이 좋죠. 그래서 이 협공의 목적은 여기까지가 정석인데 이것만 놓고 따지면은 무조건 흙이 유리하고요. 네, 이렇게 두는 목적이 상대 세력이 있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절반을 쪼개서 보면은 백이 유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이거 지금부터 설명은 좀 고급반 3급분들 바둑인데요. 그래서 최종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둘 때 양걸침을 하지 않고 네, 한 칸을 띱니다. 자, 원래는 그래서 붙여서 두는데요. 얼마 전에 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둔 다음에 씌워서 그냥 바로 공격을 가더라고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프로들 바둑이고 또 최종 구단의 바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시라고 권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정석은 양걸침으로 두시면은 지금 보여드린 수순대로 두실 수 있다. 좀 어렵습니다만 요거 질문하실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3급, 5급은 강하신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백의 다음 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서로 5수밖에 안 도졌습니다. 근데 흙의 5수가 뜬금없이 어디에 가 있어요? 네, 지금 가운데 1000원짜리에 가 있죠. 바둑 두신 이 선생님께서 100인데 상대가 1000원에 두니까 내가 어디 둬야 되냐 이거 지금 당황하셨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수를 읽어서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딱 그냥 감각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자, 3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질문 주신 거는 일단 귀는 뭐 차지를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가운데에 두더라라는 겁니다. 백이 둘 때야 뭐 수두룩한데요. 어쨌든 귀는 뭐 그거 다 치고 이 포인트는 변의점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요 이 변의점 4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자, 4군데의 점 중에 어디로 두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제일 좀 나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일 지금 좋지 않은 거는 이쪽에 두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뭐 똑같이 둔다라고 보면 이게 뭐 백이 나쁘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모양 바둑이 되죠. 모양 바둑이 되면은 1000원의 가치가 급상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은 항상 자기 모양 넓히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러면 두시는 게 여기 아래쪽, 그러니까 걸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걸치고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석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 변은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두는 거, 위에 두는 거 사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역시 뭐 아주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마지막 정답은 어디예요? 네, 이쪽으로 두는 것이 정답인데 자 보시면 흙이 이 세모로 되어 있는데 한 가운데 급수예요. 자, 흙이 다가오면은 돌이 하나밖에 없네요. 어디까지 벌릴 수 있다? 네, 2칸 벌리고 흙이 붙이면 날짜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벌리는 게 역시 2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어디로 벌려야 돼요? 요거는 쉽죠. 네, 이쪽으로 벌림이 이쪽에 있으니까 양날개를 막아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되면은 1000원의 가치가 이게 거대하게 약간 포위를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1000원에 둔 게 효과가 덜한 거죠. 자, 이 상대분이 여기 왜 두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걸 뭐 두시는 분이 설명하지 않는 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1000원에 두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 싸움에 유리한 거예요, 싸움에. 제가 아까 이런 식이 됐을 때, 크게 1000원의 가치가 제일 극대화된다. 이 말씀을 아까 살짝 드렸습니다. 대략 이렇게 됩니다, 대략.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자, 들어왔어요. 이제 뭐 차렷하죠? 뭐 여기서 두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나가고, 덮어가면은 빠져나오죠? 상대가 나가는 진로가 있으니까 막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힘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서 흙이 양쪽을 막는 묘수가 있다 이거죠. 자, 1000원의 돌이 가 있으니까 여기 많은 힘으로 딱 두시면은
찌르는 건 당연히 맞고, 백이 밀더라도 막으면은 일단 뚫리지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돌이 갇히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0원의 둔수가 공격에서는 극대화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해볼까요? 이제 상대 모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진행은 좀 똑같은 진행입니다. 자, 그런데 백이 아까 백의 입장에서 이제 흙이 똑같이 씌우는 건데 이쪽에 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흙이 빠져나가도 이 마늘모 두면 딱 막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돌이 있다면 그게 될 수가 없죠. 오히려 흙이 술술 빠져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 1000원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게 바로 이렇게 모양 바둑이 됐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왜 빨리 여기를 둬야 되는지. 상대 1000원에 두는 이점이 바로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이 커지는 걸 바로 막는 게 당연하게도 제일 급한 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축이 1000원에 있으면 모든 축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축을 또 피해가면 되니까요. 그거는 큰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에 왜 두냐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이유로 두신지 다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모양이 됐으면은 바로 상대 모양의 점을 혹은 그 지역을 먼저 들어가시는 게 유력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정석에 대한 오늘 이번 주에 추석 때 강좌를 해서 그런지 정석 질문이 참 많은데 그동안 정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못했다가 쌓여있던 것들이 이번에 대폭발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질문 주신 거는 고목이네요. 그림 보실까요? 백이 고목을 뒀어요. 상대가 이제 우리 회원님이 들어갔는데 103으로 탁 씌워오니까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망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요걸 질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고목과 애목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저희 좀 몇 차례 한 건데 제일 두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두지 마시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나요? 신입생인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 번 했냐? 씌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붙여오면은 안으로 젖혔을 때 이게 흔히 암수, 뭐 함정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들도 이 모양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로들이 제가 입단할 때 한 2만 개, 저희 후배, 10년 후 후배 애들은 3만 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 쓰는 건 10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10개에서 많아봤자 100개. 나머지는 뭐냐? 네, 이렇게 상대들이 끝없는 암수, 안 되는 수, 함정수 등등을 했을 때 다 파헤치는 법을 외우는 거죠. 되는 거는 하나인데 안 되는 게 9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자체를 피해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3을 둬라. 그 말씀은 3-3 두고 상대가 맞게 되면은 어려운 게 가지 마시고 쉽게 둬라. 그래서 일단 이 형태가 어떻게 되던 간에 백이 유리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목을 두었을 때 제가 AI로 돌려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두라고 했냐? 저는 경험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것도 정석이긴 한데 어떤 모양이 펼쳐지던 간에 실제로는 백이 분리해서 안 두는데 여러분들 바둑에서는 이게 온갖 함정에 다 걸려드니까 흙이 좋은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쓰지 마셔라. 저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AI는 3-3에 두라고 이게 더 유리하니까 3-3에 두라고 추천을 해요. AI와 이 사람의 그 경험이 일치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질문하신 거 이제 보시면은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것도 걸려 들었어요. 하여튼 젖히고 상대가 단수 치고 둘 때 이쪽으로 나갔는데 실전부터 이제 장면도부터 보여드리면은 안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단수 치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이런 거를 귀삼수라고 하죠. 그래서 귀삼수를
사용을 했는데, 단수, 따내고, 먹여치고, 따내고, 잊고, 밀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실전에 이제 질문하신 게 요거예요. 따내고, 이렇게 됐는데, 마음에 안 든다. 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실은 요 형태가 흙이 나쁘진 않아요.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면 백의 귀잖아요. 백의 귀에서 어쨌든 돌을 잡았으니까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셔도 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에서는 이 공부 방법도 달라지고 두는 법도 달라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쓸데없이 어려운 거 안 한다예요. 쓸데없이 어려운 거 안 한다. 우리가 저처럼 말 길게 하면은 핵심만 얘기하잖아요. 요점만 얘기해 그러죠. AI가 딱 그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둬서 막 이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잘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정석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AI 정석인데 이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프로바둑도 많이 보셨나 봅니다. 프로바둑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아까 이제 이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나온 요런 바둑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모양에서 제가 원래 수업을 할 때 이거네요. 돌 2개를 벌려라. 항상 벌릴 수 있으면 벌려라 라고 하는데 프로바둑을 봤더니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모님 말대로 두지 않냐. 이런 질문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신 분이 계신데요. 요 모양은 원래 다 벌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정석은 항상 젖혀서 호구 치는 것 등등해서 듣는 게 많습니다. 듣는 게 많아서 여기 내 집 갖고는 넉 집의 공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 두들겨 막히면 못 사니까 이 벌림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벽이 원체 좀 너무 단단해서 똑같은 얘기로 벌림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중앙으로 뛰어나갑니다. 또 하나, 그분이 질문하신 거는 이게 돼 있는데, 높게 가셔야 돼요. 높게 가고, 돌이 높게 가야 돼요. 이게 AI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두실 때는 이렇게 두셨는데, 사선에 벌린다. 처음부터 이게 좀 틀린 거죠. 사선에 가야 되는데, 돌이 이미 밑으로 간 거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껴서 정석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식으로 꾸미는 우리 바둑학교 뉴스 시간인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5841님께서 생애 최초로 타이엠 4단이 됐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4단 별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기존에 4단, 5단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밑에 있는 분들은 감격스러운 겁니다. 4단은 일단 5급에서 약하진 않거든요. 제가 주위에 분들 많이 물어봐도 동네에서 5급 이상 둔다는 사람 찾기 힘들다고 참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5급을 둔다는 얘기는 진정한 바둑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특히 저와 함께 2년 넘게 공부를 하시는데 항상 바둑 공부를 해도 바로바로 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토끼형이 있고 거북이형이 있다. 토끼형들은 처음에 빨리빨리 늘지만 좀 는 다음에 잘 안 늘고요. 거북이형은 처음에 너무 안 들어. 그러다가 갑자기 팍 는다 이건데 5841님께서 거의 2년 가까이를 한 자리 급수로 계속 똑같은 급수로 계시다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3계단이 올라갔어요. 1단, 2단, 3단, 4단, 4계단이 팍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하셔서 또 많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설명드릴 텐데요. 이건 또 제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 바둑학교 어플 보시면 1단계 기본 시리즈가 있고 2단계 모든 것 시리즈가 있죠. 실은 여기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플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문제풀이를 제가 만들려고 했다가 미리 만들어 놨다가 진짜 문제는 아직 안 넣었는데 이번에 추석 연휴에 저도 열심히 해서요 4천 문제를 만들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3만 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다 만드는 게 돈이고 저는 안 받는다고 해도 이거 관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딱 3만 원만 받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1단계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4천 문제 업데이트 됐으니까 1단계 구입하신 분들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바둑학교 뉴스 연휴 동안에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뭐 떨어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또 고급자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수많은 프로들의 바둑 중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판을 골라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죠. 주간 프로 바둑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부터 레전드 리그라고 이제 50세 이상의 선배님들과 저희 제 또래죠 이제 선수들이 바둑을 펼치는 시합인데요. 선웅욱 사모님과 조혜연 여자 구단의 대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웅욱 구단의 백이고요. 조혜연 구단의 흑입니다. 이 바둑을 보면 구단이나 구급이나 일단 두는 거 처음에는 다 똑같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초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반 정석과 이번에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석을 일단 네 군데서 잘 돌아가면은 일단 품위 있게 될 수가 있다. 예. 그냥 마구잡이로 막 싸우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싸우다 보면 지치죠. 그러면은 좀 바둑이 약간 짜증이 나는데 일단 폼을 딱 맞춰서 두면은 또 우아하게 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석과 포석이 일단 그런 효과가 첫 번째가 있고 당연하게도 이 정석과 포석을 잘 짜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뭐예요? 네, 공격이죠. 그러니까 포석과 정석을 내가 잘하는 분들일수록 정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정석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정석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정석대로 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상대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가 모르는 길로 물론 가고 상대가 잘못 둔 거를 응징하지 못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거꾸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날짜가 있고 높은 게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높은 쪽으로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선욱 구단도 공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격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높게 두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흑은 뭐 당연하게도 상대가 4선을 두면 나는 3선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석 중에 1, 2, 3선에 두면은 내가 하나, 둘, 셋, 넷 4선을 두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 독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 잘못 두면 내가 독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눠 갖는 겁니다. 자, 백이 4선에 뒀으니까 나는 3선. 자, 이쪽에 늘고 이제 호구 쳤고요. 이제 뭐 AI 33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원래 여기까지 해놓는 게 정석인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들만의 정석이에요. 프로들의 정석.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건 AI 정석인데 요것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끊고 단수 따내고 단수 자, 이었고 여기 이제 늘은 것이 또 새로운 수법인데 어려울 때는 그냥 어렵게 돼 일단 빨리빨리 두는 게 좋아요.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막으면 흑이 잡히죠. 빨리 빠져나가는 건 뭐 당연히 기본적인 수고요. 자, 여기서 쉬어간 것이 이제 또 선우 구단 스타일입니다. 흑이 1, 2, 3에 뒀죠? 1, 2, 3에 두면 4. 공격적인 거. 그러니까 높은 선은 뺏기는 거예요. 두 개 다 가져갈 수 없다. 계속 말씀드린 거고. 선우 구단은 사부님은 어쨌든 세력을 좋아하잖아요. 세력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투를 좋아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정석에서 어떤 정석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바둑 스타일이 다 나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으로 자, 이렇게 덮어갔습니다. 일관되죠? 백은 일관되게 사선으로만 두고 있죠? 세력과 공격을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 싸움을 붙여서 했는데
저거 이어서 나쁜 건 아닌데 상대 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었고 이쪽 모양이 크니까 밑으로 달렸고요. 자, 이거 늘은 거는 뭐 좋은 수는 아닙니다만,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백이 모양을 이제 한껏 벌렸습니다. 자, 저 모양을 상대가 저 모양을 펼쳤을 때, 그 모양을 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수많은 이제 지도 경험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바둑이 잘 두면 잘 둘수록 타개가 쉽다 그러고요. 바둑이 약하면 약할수록 타개가 어렵다 그래요. 공격이 쉽다라고 해요. 근데 고수는 공격이 어렵고 타개가 쉽다 그러고, 하수는 공격이 쉽고 타개가 어렵다 그래요. 아, 거꾸로죠, 참. 네. 아, 맞죠. 헷갈리네요, 저도. 자, 왜 그러냐? 이 타개하는 입장에서는 좀 명확해요. 자, 여러분들, 백의 모양을 펼쳤는데 명확하다라고 했습니다. 흙이 어딜 둬야 돼요? 네, 점에 두면 되죠.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측에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가는 길이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또 가운데로 나가는 길이 두 군데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얘는 백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두면은 중앙으로 가고, 반대로 중앙을 막으면은 아래로 옆으로 가고,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비자는 쉬워요. 공격한 사람이 두는 쪽에 옆으로만 살살살 도망가 버리면 된다 이거죠. 자, 이치상으로 보면은 돌이 하나 있을 때 4개의 돌이 들어가야 됩니다. 4개 돌이 이렇게 들어가지 되므로 얘가 잡힐 확률은 돌 하나에 4개니까 25%예요. 25%밖에 안 되죠. 근데 양쪽이 막히긴 했어요. 양쪽이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5대5 아니에요. 5대5. 근데 5대5면은 수비자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고민할 게 없다. 일단 비어있는 점을 항상 둬라. 자, 그렇다면은 백이 이렇게 두었다 가정해보면 여기를 어떻게 둬요? 점. 네, 점으로 둬도 되죠. 백이 뛰어나가면 여기서 어떻게 둬요? 자, 나가는 길이 여기는 둘릴 게 없고 옆으로 중앙으로 가는 게 있고 옆으로 가는 게 있는데 오늘 정석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귀에서도 이런 이치가 통하지만 변에서는 더 똑같습니다. 어떻게 두죠? 네, 변으로 2칸만 벌려야죠.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래서 모양은 바뀌고 약간 살짝 바뀌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들어가서 이 조연 구단에 들어갔고요. 이 백이 씌우면은 슬슬 나가는 거예요. 밀어도. 네. 그냥 여기서 수비자가 쉽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수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수비해야 되는데 꼭 잡으려고 들거든요. 반대로 하시니까. 나가버리면은 사방이 세 방면이 열리니까 더 못 잡을 수가 없죠. 이제 한 칸을 띄었어요. 그럼 흙이 이제 어디로 가요? 자, 여기는 가봤자 의미 없고 막혔고 막혔네요. 그럼 맨날 제가 하는 말씀 뭐예요? 어떻게 두라고? 나가서 살라고. 나가서 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둬요? 이런 식으로 두시죠.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이 무슨 식이에요? 안에서 살려고 하죠. 안에서. 네, 안에서 살려고 하시는 거 하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럼 조혜연 선수가 어떻게 놓았을까요? 요거는 선수니까 해놓고 나오고. 자, 제가 여기서 자, 백이 나갔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흙은 손을 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손을 빼고 왼쪽 편을 벌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을 지켜야 될까요? 네, 지켜야 됩니다. 상대가 쫓아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백이 만약에 이걸 다른 데 뒀습니다. 흙은 도망을 쳐야 될까요? 이쪽을 벌려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돼야 될까요? 네, 벌려야죠. 여기 안 쫓아왔잖아요. 먼데 이상한 데 뒀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나도 집을 챙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치는 쉽죠? 이치는 쉬운데 실전 때는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끝없는 훈련을 하시면은 이게 딱딱 어떤 상황인지 눈에 탁 들어오는데 실제 바둑 둘 때 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바둑 때 이 둘 때 나오는 상황이 그게 쉽게 익혀지면은 여러분들이 너도 나도 할 걸 다 1급이란 얘기인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 걸 보실 이유가 없으니까
바둑이, 네, 저희 같은 프로들이 먹고 살기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가더라. 선욱구단 이제 다가갔습니다, 편으로. 이제 귀가 2개가 돼 있고, 하나, 둘, 셋, 4개인데, 안에서 사는 게 있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된다? 네, 바깥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욱구단이 다가왔을 때, 조혜영 구단도 역시 이렇게 일단 바깥으로 나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싸움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반 싸움이 되면 배우고 싶어도 똑같은 모양이 워낙 나오진 않아요. 일단 초반 지금 한 70수 정도 했습니다. 50수 했군요.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에서도, 싸움을 잘하고 싶으면은 선욱 사모님처럼 높이 가더라.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일단 싸움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자, 수비하는 측에 여러분들 그런 입장이 된다면 일단은 그냥 점에 둬라. 점에 두면 일단 그게 사방으로 뚫리기 때문에 일단 막히지 않는다. 네. 요거 기억하기 쉽죠? 네. 잊지 말고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간 프로 바둑 시간 여기까지고요. 나가는 방향, 그리고 공격할 때 세력을 내가 공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선에 둬야 된다는 거, 이 2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프로바둑으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추석 특강 5개 보시고 이 정석의 여러분들 다양한 사례들을 질문을 받으니까 어떻게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게 5개를 다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녁 때 홀로에 남아서 찍었는데요. 찍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됐고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 사례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하다 보니까 또 답변하기도 또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유독 정석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추석 특강까지 이렇게 합쳐갖고 잘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요즘에 참 환절기라고도 하고 간절기라고도 하죠. 온도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 저도 좀 코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이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아마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